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어제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를 발표했네요. 네. 문체부 몇 위 했습니까? 몇 위 했습니까? 5위입니다. 5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제가 21대, 22대 이 5위 등급은 5등급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오셔서 지금 연임 아니십니까? 다른 장관들과 다르게 그래도 경륜이 있고 하니 베테랑이시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저는 진짜 장관님 사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퇴할 겁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참담합니다. 또한 제가 장관님께 한 말씀 더 드리면 이태원 참사 때 159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유가족은 이 한겨울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상민 장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오른팔 같은 장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국민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의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살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번에 계엄령 선포 후에 그 모든 국무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유일하게 2명만 또 수락을 해주더라고요. 이번에 유인천 장관님은 팽당하신 겁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윤석열 씨는 자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이 두 사람 자기 사람들만 오른팔 왼팔들만 사표 처리를 해줬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끝까지 지켜내더니 이번에는 잘 피해가라고 두 사람만 처리해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장관님도 심도 있게 한번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계엄령 터진 후에 그렇게 앞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과는 다르게 장관님은 또 호소문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만 좀 장관님에게 좀 질의를 드릴까 해요. 대변인격으로 발표하신 이 두 가지 중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리고 선거 개입을 한 게 모든 정황이 드러났고 김건희 주가 조작, 파우치, 선거 개입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 아닙니까? 법 앞에서는 누구나 공정과 평등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은 법 앞에 공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왜 장관님은 이런 호소문을 말씀하셔요? 이 두 사람이 법 앞에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지를 않고 지키지를 않고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있는데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게 호소문에 왜 이 내용이 들어가요? 또 마지막 부분에서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거대 야당 대표를 보복 수사를 3년째 하고 있어요. 이게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을 현 정부가 존중이라도 한번 해준 적 있습니까?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내가 그 존중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아닙니까? 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나야. 거대 야당이든 뭐든 니네 나한테 복종해. 그리고 거대 야당은 불법 선거라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합니까? 다 잡아들이라고 합니까? 저는 정당하게 국민의 우리 지역에서 정당하게 저 목숨 걸고 열심히 뛰어서 호소하면서 저 당선됐습니다. 선출직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잡자는 이게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대통령도 불법 아니에요? 어떻게 당사자는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국회의원들은 그것도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지. 그런데 거기를 대표해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는 장관님에게 심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에 앞서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같은 질의하겠습니다. 아직도 계엄이 야당 탓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적어도 계엄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무위원으로서 진실된 사과와 책임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했던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서 지금 불법적인 계엄에 야당 탓만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단 계엄 선포에 있어서는 지금 여당 의원님들도 A가 맞다, B가 맞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2시간 반 동안 자기가 진짜로 겁을 주려고 했다? 이 대통령 입에서 할 말입니까? 결과론 갖고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선포한 그 자체만을 가지고 내란 수계라고 저희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더 이상의 앞과 뒤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계엄 선포 이거에 있어서 내란 수계자 맞습니다. 그것만 본다라면 장관님 입장은 어떠세요? 내란 수계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 저한테 그런 대답을 좀 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하나만 보자라는 거예요. 결과론 갖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지금 21세기에 계엄 선포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할게요. 계엄 당일 계엄 사령부에서 각 부처의 비상안전기획관실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상안전기획관은 개방형 직위로 태역, 예비역들이 가는 직위입니다. 잠깐 알고 계셨죠? 네네. 법원 행정처에서는 계엄 사령부의 사무관 파견 요청에 대해 거부한 것과 다르게 몇몇 부처에서는 명단 작성 및 통보 조치를 한 부처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2차 계엄을 염두에 두고 벌인 조치라고 보이는데 우리 문체부는 계엄 사령부로부터 비상안전기획관실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차관님, 정확하게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없습니다. 장관님, 향후에도 만일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번에도 그런 일이 없는데, 뭐, 그런 요청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이런 계엄령이 선포될 거라고 누구도 기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대로 이거를 방관하면 저는 이런 일은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저는 진상을 규명하고 이거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핑계도 거짓도 저는 반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장관님, 저는 오늘 할 말이 지금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이 계엄령 선포에 있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와이프 하나 지키자고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저는 이런 일이 왔다라고. 이게 반드시 야당 탓이 아니라 저는 김건희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와이프 하나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버립니까? 대한민국을 한 번에 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장악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왜 또 여기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나오는지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이름 석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징글징글합니다. 저에게도 역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트라우마가 없었는데 저는 이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죄송해서 이 트라우마를 감히 입 밖으로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우리 국가의 종묘까지 해집고 다니는 이 김건희의 이 황제 행보에 있어서 지금 저는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우리 국가유산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장관님에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 준비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